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발표를 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내공 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완비가 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연구 주제로 삼고 지금 꾸준히 자료를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설익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마 상상력 측면에서 오늘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5천만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균등하게 어떻게 하면 너도 기회를 갖고 나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요, 어제 이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앞으로 창출하겠다. 이게 온통 다 이제 됐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20만 개의 효과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받아만 놓고 아직 읽어보진 못하고 있는데요. 교사 명예퇴직을 확대 1만 5천 명의 교사를 새로 뽑고, 포괄 간호 서비스 조기 도입으로 간호 인력 1만 명 신규 채용하겠다. 그래서 청년 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이 된다.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나라면 뭐 이거 이상의 대안을 또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소시지 사회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에 관한 기사, 예를 들어서 청년 소득에 관한 기사, 일자리에 관한 기사, 결혼에 관한 기사, 심지어 최근에 연애에 관한 기사까지 나오고, 데이트 비용에 관한 기사까지 나오죠. 거기에 주택에 관한 기사까지 나오고요. 네. 이게 다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데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은 사실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니? 라고 물을 게 아니고, 당연히 청년과 지금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수혜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한 가족이 있다 치면 엄마 아빠끼리만 논의를 해서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정하면 애들 안 따라가요. 애들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산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살아왔던 시대, 암묵했던 시대, 거기서 뚫고 나오신 엄청난 그 생명력, 그거를 청년들에게 바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저는 환경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필리핀에 가니까 한 10살 정도 됐나요? 이 친구들이 마늘을 그 시장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외국인한테 그걸 팔아요. 한국의 10살과 필리핀의 10살이 환경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미 생존 현장으로 나가 있는 거죠. 한국 10살 친구에는 신발 사달라, 옷 사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환경이 차이가 나면 동물이란 건 당연히 사고도 차이가 나게 돼 있고, 그 생존을 뚫고 나가는 전략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한계는 그 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소시지 사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저는 소시지 모양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소시지 모양을 보면 위에가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잖아요. 네. 청년 세대 그 소시지 안으로 지금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돼요. 부모 세대는 소시지 밖으로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은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여의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의도에 보니까 퀵 서비스 아저씨가 전 40, 50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60대 분들 엄청 많아요.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과도하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줘야 될 책임감이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자기 삶이라도 자기가 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직이나 제대로 됩니까? 지금 나오는 게 36%가 1년 미만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일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고, 3개월 또 실업급여 받고 또 직장 전전하고. 그러니까 누가 과연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냐는 거죠. 네. 물론 뭐 대기업에 가거나 공공기관에 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5%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한 세상이 와 있고, 이 소세지를 터트리는데 이 목표를 좀 두고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0살부터 130세 지금 최고령자가 몇 세신지 모르겠는데 그 최고령자까지 놓고
이제 나누기를 해가지고 딱 중간 중위수, 나이의 중위수, 이게 39세에서 40세로 바뀌었어요. 네. 활력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어르신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활력을 아무래도 20대보다는 40대로 가는 게, 30대에서 40대로 가는 게 활력을 더 잃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달리기를 해도 당연히 10대가 더 잘하고 20대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륜과 이런 것들이 등가적으로 같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20, 30대의 일자리, 이게 36.2%, 그러니까 이 직장을 갖고 있는 율이. 예. 그런데 5, 60대가요 이거를 넘어섰어요. 37%로. 그러니까 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예, 노동시장에서 크로스가 점점 아마 5, 60대 분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청년 세대는 진입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 크로스가 작년에 일어났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10년 뒤에 어떻게 되지? 20년 뒤에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라고 따져보면, 저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보고요. 그거와 연동돼서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 2가지와 연동되어 있는 게 재정 악화거든요. 네. 재정 악화는 필연적으로. 이 3가지 바퀴가 지금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노동시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 그리고 옆에 주변에 4대 강국, 뭐 국방비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이걸 보면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랑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조선 사업, 핸드폰 사업.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이 어찌됐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핸드폰 사업에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밀렸죠. 중국 기업에. 예.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의 현대기아차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 조선사업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징후를 사실은 봐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정치가라면 장밋빛으로 그릴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미래에 대한 담론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결국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복지 수요가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투자든 복지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어찌됐건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지금의 세수를 가지고, 지금의 노동 현실의 지금의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신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보수 세력에서는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거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을 깎아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내고 있고, 이쪽 진보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진영에서는 반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노동시간이 지금 OECD에서 최고로 많은데 이거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공허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 얘기는 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고, 정치는 이미 사라졌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과연 타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힘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인 거고, 그것을 어찌됐건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만 거기에 대한 다시 대안을 좀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 5번에 신모작 인생에 대한 이제 상상,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지금의 고용보험이 노동자가 0.65%를 내고 기업에서 0.65%를 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아까 계속 찾아나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약 한 5조 정도가 들어왔다 나가더라고요. 거의 남는 돈이 없어요, 고용보험은. 그리고 2013년도는 6조 원 정도예요. 그 작년에는 7조 원 정도. 뭔지 모르겠지만 1조씩 뭔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뭐 무슨 건물 매각한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껴있는데 크진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낸 보험료, 그리고 다시 지급된 이제 이런 포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는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에만 맡겨둬서 모든 게 잘 굴러갈까? 저는 이미 그 시장은 지금 망가졌다고 보고, 그러면은 어찌됐건 사람의 욕구가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라는 영역이고, 그 욕구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저 사람이 저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도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충돌할 때 정치가 나서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나설 수 없는 구조가 됐고, 대표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욕구가 충돌할 때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용보험 강화에 저는 정부 책임의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0.65%씩 내는 거를 좀 결단을 통해서 그 실행 방안도 저는 지금 연구 중이지만 0.65%씩 내는 걸 노동자가 3% 정도 더 내고 기업에서 3% 정도 더 부담을 한다. 그리고 4%를 정부가 더 부담한다. 그러면 아마 한 1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 부분의 고용보험 이것을 강화할 수 있고, 아마 유럽처럼 무슨 2년 동안 쉬는 거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한 1년 정도는 지금의 6개월, 최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년 정도를 일단 늘리는 게 가능하겠다. 그리고 액수를 지금 최대 청년들 같은 거 12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한 300만원 정도까지 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1년에 매달 3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강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이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아까 산업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영역이 있다면 교육 서비스 영역이라고 봐요. 직업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요, 평생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신촌대학교라는 이제 새로운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한대학교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강연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5, 60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20대 전문가도 있고 30대 전문가도 있고, 자기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20년 평생 30년 평생을 닦아왔던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전 수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평생을 부모님 밑에서 그늘 안에서 살아와서 자기의 상상력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무언가 듣고 싶어해.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상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거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한 5년 정도 일하고 1년 정도는 국가 방학을 얻어서 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든, 아니면 그냥 유급 300만 원을 계속 받아서 전국 여행을 다니든 세계 여행을 가든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토대를 국가에서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노동자가 그 유급 안식년제로 인해서 빠져나간다. 그럼 100만 개의 일자리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매년 그게 발생될 겁니다, 아마. 매년. 그러면 교육시장은 교육시장대로 산업 자체가 산업으로서의 어떤 동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돈이 계속해서 거기에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65세 은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65세에 얼마든지 직업 가질 수 있고 75세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은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사라뜨려 버리고 100세 시대에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모두가 그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산업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상을 가지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이런 좀 대안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